자, 청취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눈앞에 투명한 유리판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마치 실물이 있는 것처럼 입체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정말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요. 맞아요. 고개를 살짝만 움직여도 물체 뒤에 가려져 있던 부분까지 다 보이고 심지어 투명한 유리병이 그 뒤에 있는 사물을 미세하게 왜곡시키는 것까지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 자리엔 그냥 레이저 빛을 받는 2차원의 얇은 필름 한 장만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홀로그램 하면 스타워즈에서 R2D2가 보여주던 레아 공주 입체 영상 메시지, 그걸 떠올리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실제 홀로그램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진짜 홀로그램은 2차원 필름 한 장에 3차원 공간의 모든 시각 정보를 말 그대로 우겨 넣었다가 다시 펼쳐내는 기술이에요. 마치 창문 너머에 실제 풍경을 보는 듯한 완벽한 착각을 일으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마법 같은 기술, 홀로그래피가 대체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그 핵심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홀로그램이 우리가 매일 찍는 사진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사실도 결국 빛을 기록하는 건데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거든요. 사진은 세상을 딱 하나의 시점에서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요. 맞습니다. 사진의 목표가 하나의 장면을 예쁘게 기록하는 거라면 홀로그램의 목표는 훨씬 더 야심차입니다. 야심차다고요? 네,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면을 둘러싼 빛의 장, 그러니까 라이트 필드 전체를 통째로 붙잡았다가 그대로 재현하는 거거든요. 빛의 시장을 통째로요? 그게 가능하려면 사진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더 기록해야 한다는 뜻이 됐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빛의 위상이라는 정보입니다. 위상이요? 그게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빛이 파동의 형태로 나아가잖아요. 아, 네네. 그때 그 파동의 마루와 골, 즉 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위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빛의 세기, 즉 진폭만 감지할 수 있죠. 잠깐만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필름에도 그냥은 기록이 안 되는 정보를 대체 어떻게 붙잡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주 기발한, 어떻게 보면 좀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교묘한 방법이요? 혼자서는 기록할 수 없으니까 기준이 되는 친구를 하나 데려오는 거죠. 바로 기준파라는 두 번째 빛입니다. 아, 기준파. 네, 우리가 찍으려는 물체에서 반사된 빛, 이걸 물체파라고 부를게요. 이 물체파랑 방금 말한 기준파, 두 빛을 필름 위에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두 빛을 일부러 만나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 두 파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요. 간섭이요? 네, 파도의 마루랑 마루가 만나면 더 높은 파도가 되는 것처럼 빛이 강해지고요. 이걸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아하. 반대로 마루랑 골이 만나면 서로 상쇄돼서 어두워지죠? 상쇄 간섭이고요. 바로 이 밝고 어두운 무늬가 필름에 기록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위상 정보가 빛의 세기 차이라는 보이는 정보로 일종의 암호처럼 새겨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 빛의 관계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던 정보를 보이는 무늬로 바꿔치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군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럼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레이저 하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나요? 레이저를 두 개 쓰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보통 하나의 레이저 광선을 빔분할기라는 거울로 둘로 나눕니다. 빔 분할기요? 네, 하나는 물체로 가서 반사되어 물체파가 되고 다른 하나는 바로 필름으로 향해서 기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름 위에서 둘이 만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지극히 미세하고 복잡한 간섭 무늬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무늬가 원래 물체 모습이랑은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요? 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의미 없어 보이는 흑백의 얼룩이나 줄무늬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을 뿐입니다. 자료에 나온 설명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예민해서 촬영하는 몇 분 동안 실험실의 모든 사람이 거의 명상하듯이 숨도 참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고요. 하하, 네,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내 공기의 미세한 흐름조차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대체 왜 그렇게까지 정밀해야 하는 거죠?
빛의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 수준으로 지극히 짧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리만 움직여도 물체파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와, 그렇게 되면 필름에 기록되는 간섭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서 홀로그램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다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 나온 홀로그래픽 간섭계가 바로 그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아, 그게 그거군요. 네, 예를 들어 어떤 부품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얼마나 미세하게 변형되는지 알고 싶다고 해보죠. 변형 전에 홀로그램을 만들고 그 위에 변형 후의 홀로그램을 겹쳐서 기록하는 거예요. 아, 두 개를 겹쳐서요? 그렇죠. 그러면 두 상태의 차이만큼 새로운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이 무늬를 분석하면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나노미터 단위의 변형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아주 강력한 비파괴 검사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와, 문제를 역으로 이용해서 강력한 해결책을 만들었네요. 정말 기발한데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가장 신기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촬영과 현상을 마친 그 의미 없어 보이는 무늬가 가득한 필름이 있어요. 여기에 원래 촬영했었던 기준파만 다시 비추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원래 물체가 있었던 것처럼 3차원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마법 같은 순간이죠. 대체 그 무의미해 보이던 패턴이 어떻게 전체 3차원 장면을 되살려내는 건지, 그 암호를 푸는 열쇠가 대체 뭔가요? 그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복잡한 장면 대신에 허공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빛나는 점 하나만 홀로그램으로 찍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점 하나요? 네. 그럼 이 점에서 나온 빛이 기준파와 만나서 필름의 간섭 무늬를 만들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 필름에는 프레넬 존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동심원 패턴이 생깁니다. 동심원 패턴이요? 네. 그리고 바로 이 패턴이 마법의 열쇠예요. 이 동심원 패턴이 일종의 아주 정교한 렌즈 혹은 회절 격자 역할을 하거든요. 회절 격자. 빛을 아주 특정하고 정밀한 각도로 희게 만드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거 혹시 CD나 DVD 뒷면 빛에 비춰볼 때 무지갯빛 쫙 퍼져 보이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가요? 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원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홈들이 빛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것처럼요. 아하. 그런데 홀로그램의 존 플레이트는 훨씬 더 정교합니다. 놀랍게도 이 동심원 패턴의 각 지점이 기준파의 빛을 휘게 만드는 그 각도가요. 네. 원래 그 점이 있던 허공의 위치에서부터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각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와, 필름의 모든 부분이 이 광학적 속임수에 동참해서 우리 눈에는 마치 허공에 정말로 빛나는 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복잡한 물체는 결국 이 점들의 무수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 설명이 아주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홀로그램 필름을 아주 작게 잘라내도 그 작은 조각 안에 전체 장면이 다 보인다는 설명도 이제 이해가 가요. 한 점의 정보가 필름 전체에 퍼져서 기록되니까요. 맞아요. 물론 볼 수 있는 창문이 작아지는 것처럼 시야각은 좁아지겠지만요. 네. 하지만 점의 집합이라는 비유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어 소스 자료에 나온 클라인병 홀로그램처럼 투명한 유리가 뒤쪽의 모습을 복잡하게 굴절시키는 현상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걸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건 단순한 점의 위치 정보가 아니라 그 공간을 통과하는 빛 자체가 어떻게 휘고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니까요. 그렇죠.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수학의 힘을 조금 빌려야 하는데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핵심은 빛의 파동을 단순히 밝기, 즉 진폭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위상까지 포함된 하나의 완전한 정보로 다루는 겁니다. 수학자들은 이걸 복소수라는 도구를 써서 표현하는데 아, 복소수.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상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결론이 뭔가요? 필름에 기준파를 다시 비쳤을 때 나타나는 빛, 즉 재구성된 빛 안에 원래 물체에서 온 빛의 완벽한 복사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3D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빛 자체를 복제해서 우리 눈앞에 되살린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홀로그램의 가장 경이로운 점이에요. 홀로그램은 3D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그 공간에 존재했던 빛을 완벽하게 복제해서 현재에 재현하는 기술인 거죠. 와, 그래서 홀로그램 필름은 단순한 스크린이 아니라 과거의 한 장면으로 통하는 시간의 창문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시간의 창문? 우리 농관에는 완벽하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물체가 거기 있었을 때 우리 눈에 들어왔을 빛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설명이네요. 빛의 유령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창문이라는 비유가 이제야 완벽하게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세한 간섭 무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 필름의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한다는 설명도 이해가 가네요. 밀리미터당 수천 개의 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넬존 플레이트를 다시 생각해보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동심원 간격이 극도로 촘촘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이 촘촘한 간격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 넓은 각도에서 물체를 볼 때의 정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즉, 필름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넓은 시야각을 가진 더 현실적인 창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빛의 간섭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물리 원리가 모여서 이렇게 완벽한 3차원 환영을 만들어낸다니요?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경이로운 기술을 대체 누가 어떻게 처음 생각해낸 걸까요? 그냥 빛을 통째로 기록해볼까 하고 시작한 것 같진 않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 기술을 발견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데니스 가버는 사실 3D 이미지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원래 그의 목표는 전자현미경의 해상도를 개선하는 거였거든요. 전자현미경이요? 홀로그램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당시 전자현미경은 렌즈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었어요. 가버는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보정할 방법을 찾으려고 끙끙대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영국 럭비의 한 코트에서 테니스 경기를 보고 있었답니다. 테니스 경기요? 현미경 연구하다가 갑자기 테니스는 왜요? 하하, 도저히 연결이 안 되죠. 네. 그런데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이 오고 가는 걸 멍하니 보다가 문득 파동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떠오른 겁니다. 기준이 되는 파동을 이용해서 흐릿한 파동의 정보를 보정한다는 홀로그래피의 핵심 원리를 그때 떠올린 거죠. 그가 나중에 말했듯이 행운은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수년간 파동과 간섭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위대한 발견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홀로그램은 빛이라는 파동이 가진 모든 정보, 즉 눈에 보이는 세기인 진폭과 보이지 않는 타이밍인 위상을 함께 붙잡아두는 기술이었습니다. 네, 과거의 빛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간의 창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원리를 다른 종류의 파동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간 전체에 퍼져 있는 소리의 장, 즉 사운드 필드를 특정 평면에 기록했다가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아, 음향 홀로그램 같은 거요? 맞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마치 베를린 필라모닉 콘서트홀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완벽한 몰입감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음향 홀로그램 같은 기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려주세요.